지난 2007년 3월 23일 프랑스 정부는 1650건의 UFO 파일을 프랑스 UFO 연구에 지입한 GIPAN과 함께 프랑스의 나사라 불리는 프랑스 국립우주센터 CNES 인터넷 홈피에 공개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UFO의 외계 도래설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1967년 8월 29일 오전 8시경 프랑스 누벨 아키텐의 쿠상 마을에 살던 13살 프랑스와와 9살 먹은 그의 여동생 엠마리가 반려견 마두로와 함께 마을 서쪽 부근에 10마리의 소를 이끌고 방목 중이었다. 그날은 맑은 하늘에 서쪽에서 가벼운 바람이 부는 다소 쌀쌀한 날씨였다. 두 남매는 소를 이끌고 있었고 쿠삭에서 6마일 떨어진 인근 계곡엔 안개가 자욱했다. 남매는 오전 10시 30분까지 카드놀이를 하다가 이웃 방목장과 분리된 낮은 벽을 소가 넘으려는 곳을 보았다. 프랑스와는 반려견에게 소들을 막아 방목장 쪽으로 몰아올 것을 명령했는데 이 과정에서 개울과 도로 건너편 울타리 약 250피트 정도 떨어진 곳에서 검은 형태의 난쟁이 생명체 4사람을 발견했다. 처음엔 마을의 아이들로 생각했다. 프랑스와는 그들을 더 관측하거나 가까이 다가갔다. 커다란 구체가 발광하는 가운데 검은색의 독특한 얼굴과 실크, 블랙을 입은 듯한 크기는 4피트 정도 되는 게 생명체들을 보았다. 그들은 팔과 다리가 길고 큰 머리를 가졌으며 코처럼 얼굴에 무언가가 솟아 있었으며 손에 물갈퀴 자국이 보였다. 그들은 강한 빛을 뿜어대는 둥근 물체 주변을 날아다니며 마치 악마와 요정들이 놀이를 하는 것 같았다. 그들이 어린애인 걸로 착각한 동생의 마리가 외쳤다. 개울 너머에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 우리와 함께 놀지 않을래요? 그러자 잠시 놀이를 하는 것 같던 4명의 괴생명체는 두 남매를 바라다보기 시작했다. 그들의 뒤엔 15피트 정도의 둥근 구체가 착륙해 있었다. 두 남매가 지켜보는 가운데 원형 비행물체의 꼭대기를 들락날락거리면서 검은 옷을 입은 괴생명체 중 한 명이 구체에서 내려와 하단에서 무슨 작업을 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다른 2명과 함께 신장이 조금 큰 4번째 사람과 함께 직사각형 물체를 들고 빛이 나는 구체의 하단에서 무언가를 같이 작업을 하는 듯 했다. 잠시 후 그 발광하는 구형 비행선은 휘파람 소리를 내며 이륙했고 원형을 그리면서 이륙한 뒤 북서쪽으로 날아가 버렸다. 그 비행선이 날아간 자리에서는 강한 유황 냄새가 났고 괴생명체들이 지상을 밟은 발자국도 여럿 나 있었다. 프랑스 UFO 연구회는 이 사건 현장을 직접 조사했고 제3종 근접 조우 사건으로 분류했다. 1960년대엔 프랑스에서 유독 UFO 착륙 사건이 빈번했다. 프랑스 정부가 공개한 UFO 파일에는 이 사건 외에도 또 다른 사례가 실려있다. 1981년 1월 8일 오후 5시경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역에서 한 퇴직한 전직 공장장이 자신의 텃밭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었다. 그런 그의 머리 위에 어떤 열기와 조명이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다. 접시 2개를 합쳐 놓은 듯한 비행물체는 아주 작은 금속성 소리를 내면서 그의 텃밭 옆밭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이를 본 공장장은 크게 놀라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있던 곳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프랑스의 핵무기 관련 시설이 있었고 늘상 군 당국의 첨단 무기들이 그곳을 오르락나르락 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호기심에 그 물체를 향해 다가가려고 하자 갑자기 그 물체가 귀를 찢는 듯한 소음을 내면서 순간 이륙해 알프스 산 쪽으로 사라져버렸다. 공장장은 곧 프랑스 군 헌병대에 이를 신고했고 헌병대는 사건 조사를 나와 공장장의 진정성을 들은 뒤 프랑스 UFO 연구회인 지판에 이를 신고했다. 헌병대는 자신들의 첫 조사 과정에서 그 물체가 내려앉은 곳을 둥그렇게 표시했는데 그곳에는 왕관 모양의 둥근 착륙 자국이 남아 있었다. 특이한 것은 그 둥근 착륙지 안에 있던 개자리풀이 있어 이를 가져다 식물연구소에 성분 의뢰를 해본 결과 개자리풀의 광합성 체계가 유전적으로 일부 변형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식물연구소는 개자리풀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유전적 변형을 일으킬만 한 화상 등의 외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지휘판은 이 사건을 명백한 착륙 흔적을 남긴 중대한 사건으로 지목했다. 대개 UFO의 착륙 지점은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그 안에 있는 식물들의 유전적 변형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물들은 근접 경험 시 비명과 당황 큰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에서 바이블에 나오는 베들레헴의 별이 UFO라는 설이 있는데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아기 예수는 멀쩡할 수 있었을까? 상식적인 의문이 든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을 조사한 사람들이 프랑스 헌병대라는 사실과 문제의 UFO가 출현한 지역이 핵시설과 가까운 동네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UFO가 착륙 후 사람들의 접근 후 금속성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사라졌다는 부분은 마치 1964년 소코로 UFO 사건을 연상시킨다. 소코로 사건은 UFO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계기로 칼 세이건과 UFO 연구의 아버지인 알렌 하이네크 박사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명백한 증거를 부정했던 세이건과 명백한 증거를 분석했던 하이네크 박사였다. 또한 UFO 착륙 지점을 다른 사람도 아닌 모든 주변 지역을 샅샅이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명령받은 군인들이었다는 사실은 1980년 12월 영국의 로즈웰 사건으로 불리우는 랜들섬 사건을 연상시킨다. 랜들섬 사건은 1980년 당시 미소 냉전 시기 나토의 전략 폭격기들이 모인 미형 합동 공군기지인 벤트워터스 공군기지 내 핵무기 저장시설 인근 숲에 UFO가 착륙해
미군 수색대가 출동해 현장에서 착륙한 UFO와 조우한 사건으로 유명하다. 이 사건은 브리티시 로즈웰 사건, 크리스마스 UFO 사건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나는 이런 행위가 핵무기 저장 시설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관찰과 위험성을 알리려는 의도로 판단한다. UFO 승무원들은 이렇게 조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전 조사를 다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UFO는 핵무기에 대해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그러다 보니 UFO가 원자력과 핵무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상식이 된 것이다. 넷플릭스에 지난해 개봉한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UFO 다큐 인카운터 UFO 조우중 제4편 후쿠시마 상공의 불빛들을 보라.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해 버린 후쿠시마 원전 상공에 UFO들이 나타나 방사능 물질들을 급속도로 중화시켰다는 많은 증언자들을 보라. 어디 이뿐인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당시에도 UFO들은 사고가 난 원전 상공에 나타나 방사능 수치를 중화시키려 많은 노력을 했다는 증언이 넘쳐난다. 이런 UFO가 과연 사탄 마귀 악마일까? 과연 누가 뉴에이지 사탄 마귀 악마란 말인가? 지금 중동에서 피터지게 싸우는 이스라엘과 아랍을 보라. 유대교에서 분파한 기독교 가톨릭 이슬람교의 국가들은 평화로운 날이 없다. 프랑스 정부는 2007년 3월 1650건의 UFO 파일을 프랑스의 나사 홈피에 공개하면서 UFO의 외계 도래설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제 명품엔 눈깔 뒤집어지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UFO 파일을 아는 이들은 대학 교수들도 지식인들도 거의 드물다. 그들이 아는 건 UFO 회의론의 대부 칼 세이건이 펴낸 책들이 대부분이다. 우리 주변엔 이런 사람들이 UFO를 안다고 강단에서 길거리에서 TV에 나와 외치고 있다. 왜 프랑스 쿠삭 UFO 랜딩 사건 같은 명백한 증거가 남은 사건들을 외면하면서 단 한 개의 UFO 증거도 없다면서 대중을 개돼지 취급을 하는 걸까? 그들은 프랑스 정부의 UFO 파일은 1도 모르면서 오늘도 프랑스제 명품엔 눈깔 뒤집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다. 여기 프랑스산 명품백 1650개가 한국의 모 백화점에서 오플런으로 무료로 준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 마리화나를 예찬한 세이건, 키즈들과 좀비들이 UFO를 논하는 그런 희한한 나라에 살고 있다. 단 한 번도 UFO를 만나지도 직접 눈으로 안 본 이들이 UFO를 논하고 있다. 이러니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UFO 외계 연구소